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활용, 기말 평가 자료 관련 간단한 설명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두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엑셀에 대해 학습한 사항은 중간 평가를 통해서 점검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까지 또 중간고사 이후에 파워포인트를 학습했고 그 내용을 지금 평가해 보려 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충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지도 못했고요. 또 여러분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데도 좀 부족함이 있다 판단이 돼서 중간 평가 때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또 후반부에 배웠던 파워포인트의 학습 내용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가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괜히 뜸을 들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컴퓨터 활용 기말 평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컴퓨터 활용 기말 과제는 중간 평가 문제 풀이 과정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간고사 때까지 배웠던 엑셀 내용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고요. 또 이거의 풀이 과정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작성하면서 후반부에 배웠던 파워포인트의 사용법도 또 숙달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여러분이 기말 평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너무 쉬운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의 변별력 없이 평가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간 평가 때 자료를 잘 만들어 놓은 친구, 그때 학습을 충실하게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기말 과제도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 평가 때 좀 부족함이 있었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엑셀의 사용법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서 확실하게 학점으로 내가 보답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배움의 기회 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보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서 추가로 제공할 거는 요 뒷부분에 그 중간 평가 때 작성했던 중간 평가 문제 안내 자료 추가해 놨고요. 뒤에 나오는 슬라이드 단계별로 보면서 문제가 뭐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건 파워포인트 양식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표지 주고 제목 정도 달려 있는 건데 그 틀에다가 여러분이 중간 평가 문제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작성하는 단계에서 과정에서 뭐 슬라이드가 부족하거나 뭐 그러면은 마음대로 추가해도 됩니다. 또 기본으로 제시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말 평가용으로 제출하는 그 파워포인트 문서에는 예, 그 중간 평가 문제 풀이 과정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보고 모르는 사람들도 따라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해 주면 됩니다. 물론 기말 평가를 하면서 작성한 엑셀 파일도 같이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맞춰보죠. 엑셀이라는 게 속에 수식을 어떻게 설정해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메일로 제출해 주면 됩니다. 또 아울러 본 수업이 6월 24일 날 종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제출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평가 때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금까지 학습한 파워포인트 사용법 확실하게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중간 평가 때 사용하였던 그 중간 평가 안내 영상들입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 갖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예, 쭉 한번 확인해 보고 기말 과제 내용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문제지는 그 엑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4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화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뭐한 번에 다 보이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쪽 보이기로. 그리고 요거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예, 화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체크된 것들이 있죠. 예, 여기서 첫 번째 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아마 평소에 여러분이 보던 그런 스타일의 워크시트가 될 겁니다. 요걸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요게 눌려진 상태거든요. 요거는 인쇄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하죠. 이렇게 했을 경우 머리끌, 꼬리끌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체적인 페이지 윤곽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 다 끝난 다음에 모양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고요. 여러분 이걸 작성할 때 가능하면 이 틀 깨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즉
페이지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페이지별로 4개가 잘 구분되도록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지는 작성 후 과제 관리에 올리고 메일로도 제출한 이후에 출력해서 그대로 출력하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종이에 인쇄가 되거든요. 이대로 해서 출력된 걸 나한테 제출도 해야 됩니다. 학교에 근거자료 제출해야 되는데 파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내온 파일로 채점은 할 거지만 근거 자료로 인쇄된 물에다가 제가 체크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대면 수업이 있을 때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메일로는 꼭 보내놔야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출력을 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뭐 이것도 일종의 보고서니까 대부분 작성만 하고 어떤 모양인지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뭐 문제는 크게 봐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뭐 성적 집계하는 거, 수와 식에 관련된 거,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거, 이 첫 번째 이 페이지에서 처리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통계, 분석, 또 차트 그리기 기능을 집어 넣어놨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뭐 기본적인 거 했으면 좋은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요 부분 할 때, 특히 이거 할 때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고민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는 필터 기능이거든요. 일반 필터 아니고 고급 필터를 쓰는 기능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고급 필터 조건 영역 그리고 여기 결과 영역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비중이 센 거는 점수 비중은 100점, 100점, 50점으로 배치했는데 첫 번째 페이지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했던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기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까지 할 수 있으면 진짜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고요. 세 번째 페이지는 뭐 두 번째 페이지 해결했으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지 부분인데 표지를 맨 마지막에 놨습니다. 여기서는 인쇄할 때 표현되는 내용들을 설정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머리글 이렇게 세 군데 넣게 했고 꼬리글도 세 군데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다가 본인 사진 집어넣기 바랍니다. 그냥 뭐 증명사진 필요 없어요. 증명사진 억지로 사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서 현재 상황을 얼굴만 들어가게 전신 필요 없고 친구 얼굴 필요 없고 연예인 사진 넣지 말고 집어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본인 학번과 이름 일단 문서 내에 보면 본인 이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달라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여기 두꺼운 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데이터가 되고요. 그 밖의 부분은 다 여러분이 수식을 처리 입력을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보면은 저 빨간 쪽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조건부 서식 설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거랑 틀리게 나올 텐데 여러분은 빨간색 칠해져 있지 않죠? 예, 나중에 여러분 설정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공명, 학년, 합계, 평균, 등급, 석차, 꽈락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합계하고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합계 어떻게 구하죠? 알죠? 썸이라는 함수 써갖고 구해주면 되죠. 여기서 합계는 여기에 전공, 전필, 전선, 교양, 영어 이 네 과목에 대한 합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균은 요 그 합계 바로 뒤에 있는데 이 평균을 합계를 나누기 4에서 쓰면 감점할 겁니다. 부분적으로 평균에 해당하는 함수를 써서 그 값을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균에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에 보면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그게 높다, 낮다, 평균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서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평균값 설정하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석차 어디 있죠? 평균까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석차 부분 처리하면 됩니다. 석차는 내림차순입니다. 즉 점수가 큰 사람이 1등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거 잘 설정해야 되고요. 이거 처리할 때는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죠. 전체 범위를 지정할 때 절대 주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복사했을 경우 그 주소값이 변해가지고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합계, 평균, 석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 함수였죠. 이거 설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균에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그 수준을 아이콘으로 표시해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다음 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고 그러면 VLOOKUP, HLOOKUP 함수를 써가지고 전공명 계산하는 거. 뭐 VLOOKUP을 쓰는 게 좋을지 또 등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돼 있죠. 학과 코드는 세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학과 코드는 VLOOKUP을 쓰는 게 좋을 거고요. 성적 코드는 HLOOKUP 함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다른 방법 써도 됩니다.
그걸로 해서 여기 전공명하고 등급이 표시되도록 해야 됩니다. 등급은 정상, 우수, 부족 이런 식으로 한글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표 있죠? 이거 기준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게 제대로 안 나와서 직접 입력한 경우는 다 예를 들어 갖고 반은 함수로 처리되고 반은 직접 입력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걸로 해서 다 감점 처리해 버릴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 학과 코드가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학과 코드랑 다른 체계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학번이 나오는데 학번 앞에 네 글자는 입학 연도를 표시했고요. 다섯 번째 글자를 알파벳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알파벳 여기 A, B, C, D, F 이게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문과, 영문과, 생물과, 뭐 해양학과, 물리학과라고 되어 있죠. 이 이름이 여기 전공명에 표시돼야 되는 겁니다. 학번에 있는 다섯 번째 자리를 잘라서 그거를 이용해서 학과 코드를 가져가야 됩니다. 임의로 넣어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요구한 건 VLOOKUP을 쓰는 방법을 요구한 거니까 꼭 그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할 때 기본 데이터는 수정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임의로 데이터 수정했을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내가 샘플로 제시하는 답과 틀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전공명 등급 VLOOKUP,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도록 설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뭔지 봅시다. 지금 우리 뭐뭐가 있죠? 합계, 평균, 석차까지 했죠? 이제 학년하고 꽈락이 남았네. 예, 학년하고 괄학 처리하는 거 하겠습니다. 학년 처리하는 거는 학년은 학번의 앞에 네 자리를 입학 연도로 하고요. 거기서 그냥 2020년은 1학년, 2017년은 4학년으로 하겠습니다. 뭐 군대 갔다고 휴학하고 없다는 전제에서 그냥 일반적인 올해 연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0 학번이 몇 학년이다. 그게 여기 표시되면 됩니다. 이것도 물론 함수를 써야겠죠. 문자열 함수 사용해야 됩니다. 문자열 함수 앞에서부터 네 글자를 잘라서 대충 감 잡히죠?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괄학수 카운트가 있습니다. 괄학의 기준은 점수가 과목별로 50점 미만일 경우를 괄학으로 처리합니다. 50점 미만이니까 50점이 포함되면 안 되죠. 그래서 괄학 점수가 몇 개인지를 요 괄학에다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 어떤 함수 써야 될까요? 눈으로 보고 카운팅해서 집어넣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 지금 엑셀을 기본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입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수식의 입력이거든요. 어떤 식을 넣어서 기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 기능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여기는 뭐 쓰면 좋을까?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네. 그럼 뭐죠? count if라는 함수 써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맘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건 서식의 기능을 이용해서 요 과목별로 50점 미만, 즉 괄학인 과목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조건부 서식 이쪽 편에 점수에 적용해서 점수가 50점 미만인 것들에 대해서 빨간색, 굵게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지금 내가 이 그림을 제시했었죠. 이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년, 그 다음 괄학 여부, 또 괄학 점수에 대한 조건부 서식으로 이렇게 색깔 칠하는 것까지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뭐 이 정도까지 했으면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간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 분석과 차트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 그러면 뭐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이거 다 포함이 되죠. 카운팅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굳이 내가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면이 이렇게 구분이 된 거고요. 앞에 수식하고 뭐 큰 차이 나진 않는데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차트도 설명은 막판에 했는데 우리 동영상 강의 중에요. 지난주죠. 차트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개만 집어넣어 놨습니다. 나름대로 꾸밀 수 있는 기회도 줬고요. 일단 이런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시된 표에는 이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질 않죠. 대충 보면 알죠. 뭔가 카운팅했고 조건부 서식으로 아이콘도 표시했고 퍼센티지 비율 처리했고 이거 뭐였죠? 이거 스파크라인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학년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학년별로 인원수를 파악하겠다. 즉 수강생의 정보를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이 몇 명인지 그 데이터 목록의 왼쪽에 학번과 이름 있죠. 학년을 계산하고 이걸 처리하는 게 좋겠죠. 1학년이 몇 명, 2학년이 몇 명인지 그 숫자를 여기에 다 표시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 합계값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 합계값도 이거
이 앞에 있는 거에 합이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면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에 그 네 개 도해도 뭐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답만 나오면 맞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아이콘 표시하는 거 이미 표시돼 있죠.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별 수강생 인원수를 기준으로 그 비율을 표시해야 됩니다. 요 비율이죠. 요것들 얘들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을 표시해야 되고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합니다. 퍼센테이지 표시 나와야 됩니다. 모든 답의 기준은 내가 제시한 이 그림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맞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스파크라인 맨 마지막에 여기에다 스파크라인 집어넣어 놨습니다. 스파크라인은 이런 식으로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요. 최대값과 최소값 두 군데 포인트 찍어줘야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일단 스파크라인 넣는 거 어떻게 넣죠? 차트에 있죠. 삽입에 가보면 차트 있고, 차트에 보면 오른쪽 편에 스파크라인이라고 있고요. 샘플이 3개가 제시가 될 겁니다. 특정한 셀에 위치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되죠.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차트, 여기는 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표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데이터 분석표와 차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전공별로 체크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까는 수강생 전체적인 거였죠. 학년별이었지 주로. 요거는 전공과별로 인원이 몇 명씩인지 여기다 카운팅을 해줘야 됩니다. 뭐 아까랑 같은 거 기준이니까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럼 이때 무슨 함수를 쓰지? 역시 카운트 if겠죠. 카운트 if입니다. 카운트 if 써야 되고요. 밑에 부분도 학년별 집계한 것과 동일하게 인원수 카운팅 하고서 여기 보면 인원수 카운팅하도록 설정했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으로 아이콘 설정하라고 했고요. 기준 인수 비율 처리하라고 했고요. 스파크라인 앞에 문제랑 동일한 겁니다. 복습이네. 앞에는 학년별로 처리했고 요거는 전공별로 해서 동일한 겁니다. 아는 사람은 점수 더 주겠다는 거니까 뭐 복습 차원에서 하면 좋습니다. 이 정도로 표를 만들 수 있으면 진짜 잘 꾸미는 겁니다. 뭐 디자인 감각은 두 번째 치고 기본적으로 셀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해본 거거든요. 조건부 서식 색깔 칠하는 거 빼곤 다 있잖아요. 부담 없이 요까지 해주기 바랍니다. 요거까진 쉬운 거죠. 데이터 분석표 중에 이제 과목별 집계가 들어갑니다. 아까는 단순히 소스 데이터 학생의 학년이나 전공만 카운팅을 했고요. 요번에는 그 점수 데이터를 긁어서 쓰는 건데 이것도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것도 쉽죠. 앞에 거보다 더 쉬운가? 이것도 쉽네요. 쉬운 겁니다. 최고 점수, 최저 점수, 평균 점수를 각각 과목별로 구하는 겁니다. 과목별로. 별거 아닌데? 최고 점수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최고 점수. 등수가 1등인 사람 점수를 가져가야 되나? 아니죠. 점수가 1등, 등수가 1등인 거는 네 과목의 합계가 제일 큰 거지 특정한 과목 한 과목이 점수가 높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처리할 때는 과목 하나만 봐야 됩니다. 전공 필수 과목 내에 있는 것 중 최고 점수. 무슨 함수? 맥스. 맥시멈의 맥스라는 함수 씁니다. 그 다음에 최저 점수는 무슨 함수 쓸까? 맥시멈 썼으니까 미니멈 쓰겠죠. 그러면 평균 점수는 뭐지? 중간 점수 써야 되나? 이거를 처음에 중간 점수를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 점수라는 거는 전체 점수를 쭉 일렬로 놓고 그 중에 평균 중간 점수를 골라내는 그 통계 함수가 있거든요. 그거 내면 문제 설명하다 너무 애매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 뺐습니다. 진짜 평균입니다. 이거 전체 평균입니다. 이 평균한다고 단순하게 최고값과 최소값을 더한 다음에 그걸 2로 나눈 그런 쓸데없는 짓 한 사람은 없겠죠. 전체 평균, 과목별 전체 평균 점수를 여기다 해주면 됩니다. 혹시 하면 됩니다. 괜히 말을 많이 하면 사족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옆길로 셀까봐 걱정이 되네요. 여기까지는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엑셀 제대로 배운 겁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수준의 기본은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 만족하죠. 그렇지만 A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A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낸 문제가 바로 요 다음 문제입니다. 아닌가? 이런 하나가 또 있었네. 이거는 앞에 거랑 같은 유형인데 등급별로 집계해요. 괜히 빵 쳤네. 이거 등급별 집계입니다. 등급별로 해서 최고, 요 부분이 통째로 비어 있겠죠. 여러분 문제지에는 그래서 등급별로 등급을 매긴 다음에 여기 와서 해야겠죠.
그래서 각각 등급별로 몇 명씩 그 등급을 받았는지 인원수를 카운팅해 주어야 되고요.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게 힘들지. 진짜 앞에 거 막 부풀려 놨는데 당겨.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로 생각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마 많은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하는데 가능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을 받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왜? 이 문제를 푼 사람한테 A를 주려고 하거든요. 음, 아, 아니 뭐 쉽게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내용입니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특별한 거 없네. 아까 우리 학년별 집계도 해봤고 등급별 집계도 해봤잖아요. 뭐 그 데이터 갖다 쓰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 데이터 갖다 쓰면 됩니다. 어, 학년별 집계인데 학년별 등급별 각각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실제 데이터 내용도 2학년이 제일 많네. 퍼센테이지는 앞에 퍼센테이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데이터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맞은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아니면 이게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데이터를 직접 손으로 헤아려 보면 되겠죠. 데이터가 30개밖에 안 되니까 헤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식을 집어넣고 그 결과를 확인할 때 직접 손으로 헤아리면서 계산해도 그 결과를 맞추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기 바랍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쉬운 문제가 앞에 것보다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지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거든요. 내가 난이도 있다는 건 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 기준은 어려울 것 같은데 나도 풀면서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문제는 내놨는데 이게 금방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요령을 나름대로 좀 부려도 됩니다. 요령을 어떻게 부려야 될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문제 내용은 이해했죠? 1학년에 대해서만 각 등급별 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 2학년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고요. 이것들의 합계가 위에서 학년별 등급 정리해 놓은 거 그랑 숫자가 맞아야 돼요. 그렇게 다 데이터가 일치돼야지 그게 맞는 거고요. 직접 값을 입력한 경우는 다 틀린 걸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개, 1학년 5개의 데이터를 수식을 설정해야 되는데 2개는 수식이 되고 여기가 수식이 직접 입력한 방식으로 하거나 값이 표시되지 않았어. 그럼 이 문제는 틀린 겁니다. 또는 여기서 이만큼은 맞게 처리하고 실수로 이걸 입력하지 않았어.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죠? 누가 봐도 실수인 건 알지만 시험지잖아요. 저게 설정이 안 돼 있을 경우 그건 이 전체 문제가 틀린 걸로 합니다. 내가 문제를 체크할 때 가능하면 부분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세한 거 보다가 짜증이 나면 이 문제 전체를 틀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부분 채점은 일부 할 겁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부분 채점 없다고요. 내가 여유가 되면 해주겠다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부분 채점 없습니다. 하나가 틀려도 그 문제의 답은 다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채점하죠.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출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 풀었다면 앞에 문제는 당연히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푼 사람은 A뿔을 조금 기대해 봐도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거 봅시다. 잘 풀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는 바로 앞에서 작성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앞에 제일 어렵다는 문제 있죠. 그것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표시되는 건 쉽죠. 이거 기본 타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그러니까 내가 요구한 스펙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다 들어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남과 다른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은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 데코레이션 해도 됩니다. 알았죠? 이것만 다 포함이 된다면 추가로 더 해도 됩니다. 또는 문제 제시를 했는데 그거 말고 페이지가 지금 4페이지잖아요. 표지 포함해서 5번째 페이지에다가 나름대로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5번째 페이지에서 차트나 데이터를 다시 한번 편집해서 더 이쁘게 그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뒤에 적어서 제출하면 추가 점수 주겠습니다. 약속 위반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많이 나한테 강조해 주면 나도 그거에 보답하겠다는 거죠. 중간 평가죠.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을 중간에 점검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제시한 문제 말고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페이지를 추가해서 추가로 작성해 줘도 됩니다. 또는 내가 제시한 문제의 문제점, 개선할 사항을 추가로 거기다 코멘트를 달거나 그걸 실제로 만들어서 추가해 줘도 나는 점수 더 주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어떤 배우려는 그 의욕을 고취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미끼는 계속 제공할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할 얘기 있으면 페이지를 추가해서 집어넣고요. 꼭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추가 사항 첨부했습니다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여러 명의 문제지를 내가 보기 때문에 이거 한두 개 그 중간에 껴있는 경우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별지를 추가했으면 표지에다가 별지 추가 있으니 확인 바람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달아주면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친구들한테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설명은 특별한 건 없죠. 제목 부분 이동했습니다. 변경시켰고요. 이거 갖다가 뭐 크리보드 같은 거 써도 됩니다. 여기 축 제목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나와야 되고 이것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뒤에 이쪽 선도 나왔고, 그리고 이 표랑 연결시켜서 그나마 보기 좋게 해놨거든요. 밑에 데이터 레이블 다, 데이터 표, 데이터 레이블 다 처리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은 요거 한 개만 나와야 됩니다. 꾸민다고 나는 하나 있는데 저걸 놓친 경우도 감점이고요. 나는 하나 있는데 네 개 다 뿌리면 그것도 감점시킬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자기가 추가했으면 다른 데다 기능을 추가를 해요. 내가 요구한 건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추가한 거는 표시를 해줘야지 그걸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 하나 데이터 레이블 추가했는데 여기도 표시하고 여기도 표시하고 여기도 표시했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왜? 나는 요 한 개만 주는 요령을 할 수 있나 좀 보려고 냈던 문제거든요.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한 그래프에만 설정하는 걸 보려고 낸 문제입니다. 5군데, 4군데 다 표시가 됐으면 그건 틀린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학년별로 구분해서 그래프 나와야 되고요. 이거 막대 그래프죠. 3차원 막대 그래프인데 뭐 이름 있겠죠. 이거를 바로 앞에서 처리한 학년별 성적 집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차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고급 필터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필터는 데이터 있는 셀에다 마우스 커서 갖다 놓고 그냥 필터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 역삼각형 나오면서 처리되죠. 제목 부분에. 그거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급 필터예요. 조건 영역이 따로 있고 설정된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제시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일반 필터와 고급 필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일반 필터는 필터를 바꾼 순간에 거기서 위에 선택만 하면 바로바로 데이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고급 필터는 설정하는 작업이 몇 가지가 들어가죠. 특정한 화면에서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렀을 때만 값이 나옵니다. 결론은 뭐 선택하면 나온다는 건 맞는데 좀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좀 복합적인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내가 시킨 건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고급 필터 기능을 위해서 등급이 최고인 학생하고 우수인 학생, 이 두 그룹을 그들의 학생 명단을 뽑아 달라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은 우수도 있고 최고도 있습니다. 근데 섞여 있어요. 명단이 있는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고급필터의 목록은 첫 번째 문제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알죠? 처음에 있었던 그거예요. 고급필터의 조건 범위는 아마 내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건 범위 이 두 개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두 개는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조건 범위가 이만큼이 되는 거죠. 실수할까봐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조건도 설정한 상태로 보내도 상관없고요.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급필 때 다른 장소의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 원본 데이터에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원본 데이터 필터, 일반 필터 적용하면 안 되고요. 그건 그대로 거기 일반 필터 적용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해도 되나? 뭐 신경 안 쓸 겁니다. 어쨌든 나는 세 번째 페이지에 이런 식의 결과가 제공되는 거, 그리고 조건식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닐 거예요. 이거 기능을 한번 써본 사람이라면 쉬운 기능입니다. 고급 필터는 잘 안 쓰거든요. 일반 필터가 너무 쉬워서 간단하게 보는데 이 고급 필터 기능도 괜찮아요. 좋은 기능이에요.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쓰니까요. 해보기 바랍니다. 표지 부분인데 이 표지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여기다가 자기 이름, 학번, 제출일자는 작성 메일 보내는 날짜로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사진 안 넣으면 감점시킬 겁니다. 왜? 여러분 얼굴 내가 모르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만났을 때 내 수업을 듣는 친구인지 아닌지 기억하고 싶은 거거든요. 꼭 자기 사진 넣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출된 이 문서는 내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그대로 보관이 됩니다. 이거 평가 자료거든요. 그래서 중간평가, 기말평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성적 근거 자료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 대충 한다거나 이상하게 오타가 난 걸 내가 임의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걸 내가 손으로 고치거나 표지를 바꿔치기 하게 될 경우는 이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보관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평가 자료를 내가 메일로 받았을 경우 그 파일을 학교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드카피에서, 즉 프린트해서 제출한 그 원본을 갖고 제가 거기다가 체크를 해갖고 학교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출력해서 제출도 해야 됩니다. 추가로 여기에서 이것만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머릿말 꼬릿말 설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뒤에 나왔죠? 페이지 설정이 들어갔는지까지 확인하고 끝내야 됩니다. 여기 있죠? 머릿말에 대한 설명, 바닥글에 대한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머릿글의 왼쪽에 컴퓨터 활용 중간평가란 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집어넣어도 되고요. 학기 표시거든요. 2020년도 01학기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날짜하고 시간 둘 다 표시돼야 됩니다. 꾸며도 상관없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꾸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다 들어있으면 형식은 맘대로 해도 됩니다. 연월일 시 분까지 나와야 됩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내가 제시한 것보다 이쁘게 꾸미면 내가 더 좋아하겠죠. 이걸로 추가 점수 주기 좀 그렇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즉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밑에 나온 게 머릿말이에요 지금. 예, 여기다가는 본인 이름과 학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제시된 거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본인 이름 학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고 직접 고쳐도 됩니다. 그러면 더 쉬운 거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바닥글, 이게 바닥글이죠. 바닥글. 바닥글은 여기에 내 이메일 주소 놓거든요. 본인 이메일 주소 넣기 바랍니다. 본인 거로 바꿔야 돼요. 내 거 넣지 마요. 그럼 내가 작성한 거야. 그리고 여기 파일 이름인데 파일 이름을 표시하도록 해요. 파일 이름을 입력하라가 아니에요. 이것도 표시하도록 했네. 예. 여기 자기 입력한 거고요. 이 파일 이름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능을 찾아서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게 할 때는 파일 이름은 자기가 바꾼 다음에 해야겠죠. 파일 이름을 CA 밑줄 학번 이름 중간평가라고 바꾼 다음에 그게 표시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상태로 나오면 안 돼요. 감점시킬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여기다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게 해주기 바랍니다. 페이지 번호 오른쪽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다 작성을 했으면 어떡하죠? 쭉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이쁘게 나왔는지, 또 페이지 미리 보기 기능을 해서 혹시 페이지가 넘치진 않았는지, 옆으로 늘어나진 않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내주면 됩니다. 최종 결과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보기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을 겁니다. 이게 뭐 잘 보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V룩업, H룩업은 이 데이터 파일 밑에 쪽에 여기 표가 있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페이지가 4개로 순서가 좀 바뀌었네? 이런 실수. 얘가 1페이지, 그게 뭐 가로 우선이냐 세로 우선이냐에 따라 틀려지니까요. 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의 워크시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워크시트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데이터만 여러분 채워주면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아랫 부분들 요거 이것들이 다 여러분이 어떤 수식을 설정해야 될 부분들이죠. 나는 이 내용만 확인을 할 겁니다. 부분적으로 맞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이 돼도 원칙적으로는 틀린 걸로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 점수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로 지정한 겁니다. 물론 예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할 경우는 가능하면 질문 안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해서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나한테 제출하기 전에 인쇄 확인하고 머릿말 꼬리글 들어간 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들 틀리고 실수합니다. 대충 하거든. 그리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해야 돼요. 하다가 이게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이 전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일도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다 감점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보고 잘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출력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간혹 잘못하면 화면에는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수치가 잘 나오는데 출력하면 이게 깨져갖고 우물정자로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 중간 평가 때 설명했던 영상을 중간에 좀 삽입해가지고 말이 연결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 앞에서 지금 설명한 엑셀의 그 문서 작성 요령들을 잘 정리해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한 화면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슬라이드를 쭉 나눠서 하나씩 넘겨가면서 따라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나치게 설명을 많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을 집어넣을 때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하면 되고요. 가능하면 그림을 좀 많이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말보고용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고요. 그거를 먼저 나한테 메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메일로 제출할 때는 파워포인트 파일하고 엑셀 파일 둘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해서 출력본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 학기 배운 내용을 기말 평가란 기회를 이용해서 잘 정리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